맛있는 HSK, 여러분 HSK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이 비법 레시피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급의 비법 레시피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뭔가요? 한번 열어봤더니 그죠? HSK 4급 궁금해요. 선생님이 비법 레시피를 준비한 줄 어떻게 알고 벌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메시지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시험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4급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아주 구태연한 말이지만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바뀌어도 4급 시험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시험에 4급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4급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4급을 공부해야 될까요? 물어본 학생들에게 전 가끔씩 물어봅니다.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지. 그래서 4급을 따긴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너 지금 하기 어려워. 이런 말들 기다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좀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돌려서 자, 4급 시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싫은 맞죠? 그런 걸 겁니다. 4급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이네요. HSK 스타트를 4급부터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HSK는 4급 전에 1부터 3급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4급부터 해도 되고요. 4급부터 하면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4급부터 해도 되는 사람, 당연히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죠. 그 탄탄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자, 저 맛있는 중국어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레벨 2 정도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4급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맛있는 중국어 HSK 단어장 1에서 4급까지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에서 2급이면 일주일이면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 열성을 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중에 보시면 여러분 HSK 단어장 참 책이 잘 나왔거든요. 제가 저자인 건 안 비밀입니다. 알죠? 그나요? 자, 요 책을 한번 보셔서 한 일주일, 가능하시다면 3급까지 끝내시면 좋습니다. 3급까지 걸리는데 한 15일이면 가능하거든요. 2주 정도 투자하신 다음에 4급을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 이번 주부터 병은 배웠어요. 근데 4급을 한 달 안에 따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뭔가 따고 싶은 마음은 알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는 자, 뭐겠습니까? 4급이 끝일 겁니다. 5급, 6급은 절대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초보이신 분들은 제발 4급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급한 사람 한 명 있네. 4급 고득점 비법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고득점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다니 현명하시군요.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비법 레시피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HSK 4급 레시피 옆에 있는 숫자 1이 보이시죠? 하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총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하나씩 공개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인 만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HSK 점수 코인을 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있는 타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코인의 타는 3가지가 있는데요. 타가 있습니다. 요 3가지 타자 익숙하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사실 4급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중국어로 그는 그쵸? 타라고 하죠. 보시면 왼쪽에 사람인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어로 그녀는 중국어를 뭐라고 한다? 여시 보면 타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여자 여자를 쓴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동물, 식물, 사물 이것을 또 따로따로 외우려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중국어는 친절하죠. 합쳐서 그것이라고 할 거고요.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역시 발음이 타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타타타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요. 사람을 가리킬 때는 뭐다? 남자 타, 그 다음에 그녀의 타를 쓸 것이고요. 동물 타, 식물 타, 그 다음에 사물 타라고 해서 타타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하시죠? 이놈의 선생님은 갑자기 왜 타타타 타령이야? 이걸 어떻게 푼다는 거야? 제발 공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요. 자, 지금 공개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어에서 이 타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첫 번째 문장이 나오기보다는 앞에 어떤 지칭하는 대상이 나오고 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다라면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그 사람을 그나 혹은 그녀로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나오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샤오나 라오라는 글자는 앞에 성씨 앞에다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앞에 샤오하고 라오가 보이면 아 이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몰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밑에 텍스트에 이 사람이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방법은 앞에 샤오 그 다음에 라오로 시작하는 글자 찾으시면 뒷문장에서 뭘 찾아라? 사람의 타, 남자의 타 혹은 여자의 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같은 글자를 겹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댕댕이, 그 다음에 있으면 고양이 이런 애들 다 보면은 이런 이름 쓸 겁니다. 똥똥 귀엽죠? 위엔 귀엽죠? 그죠? 자, 보통 이렇게 쓰는 글자들은 사람 이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싶은 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람 이름을 나오고 나서야 그 뒤에 남자나 여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니까요. 요거 한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사물 가볼 텐데요. 자, 사물보다는 동식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요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동물과 식물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다? 그 뒤에 여러분 뭐 찾으면 되냐면 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문제 푸실 때는 어떠냐면 타가 나오면 이렇게 이름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동물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무엇인가요? 이게 빠질 수가 없죠. 흰색 바탕에 검은색 다크서클을 자랑하는 그 녀석입니다. 숑마오라고 되겠죠. 자, 숑마오는 팬더입니다. 자, 팬더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우라고 해서 강아지죠. 강아지도 타 됐죠. 자, 고양이 마오입니다. 고양이도 마오도 타. 그죠? 맨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라오후라고 해서 호랑인데요. 호랑이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앞뒤를 장식하고 있는 호랑이하고 팬더 잘 나오는데요. 그게 나온다라면 그것에 해당하는 타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인데요. 식물은 워낙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푸타오라고 해서 포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합니다. 포도 모르는 자 시험장 들어갈 자격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급이 제일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푸타오. 포도가 나온다라면 그 포도는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나오는데요. 什么什么花 아까 무슨 꽃이겠죠. 앞에 어떤 꽃인지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什么什么草 하게 되면 어떤 풀떼기 이름이겠죠. 풀입니다. 什么什么树 하게 되면 뭐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고 사과나무도 있을 것이고 각종 나무들일 겁니다. 이게 나온다라면 그것이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타를 찾고 혹은 타가 나온다라면 이것이 가리키는 동물과 식물은 무엇일까 해서 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반드시 이 순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이제 한번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죠? 오늘은 우리는 뭘 배웠다? 타를 배웠습니다. 자, 동물, 식물 가리키는 거, 사람 가리키는 타를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 그 다음에 식물의 이름 나오고 나서 타가 붙는 가장 기본적 원칙만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사람 이름, 동물 이름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익숙한 타부터 가자고요. 자, 그럼 ABC에서 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C번에 타가 있습니다. 자, C번에 타가 있다라면 이 타가 보시면 왼쪽에 여자 여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사람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의 가장 쉬운 것은 뭐다? 같은 글자를 겹치는 똥똥이나 위엔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 샤오, 라오. 사람의 성씨의 앞에다가 라오나 샤오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럼 혹시 여기서 같은 글자가 겹치거나 혹은 샤오나 라오를 찾아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B번에 보시면 小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는 小왕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그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B, C의 순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하고 C의 순서가 될 건데, 자, A번은 나중에 저희가 번역하고 나서 B, C의 사이에 넣거나 맨 마지막에 넣거나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B, C부터 가겠습니다. 我很了解小王这个人我很了解 자, 了解는 이해하다 라는 뜻인데요.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말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될 겁니다. 무엇을? 小王这个人 샤오왕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타 그녀는 샤오왕이라고 하는 그녀는 特别容易害羞 자, 特别는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 뭐겠습니까? 형용사 앞에 나오게 되면 매우라는 정도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特别 매우 容易 쉽게 하이시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하이시오는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매우 쉽게 부끄럽다. 한국말 아닌 것 같죠? 이제 약간 좀 다듬으면 너무나 쉽게 부끄럼을 탄다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나는 샤오왕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쉽게 부끄럼을 탑니다. 찰떡이죠? 자, A만 남았습니다. 还没开口呢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还没开口, 开口 입을 열다 혹은 말을 꺼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还没开口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알겠나요? 리엔이라는 것은 얼굴이죠. 얼굴이 듀 금세, 시엔 먼저, 홍 붉다인데 마지막에 러를 붙였죠. 자, 형용사 뒤에 마지막에 러를 붙이면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붉다가 아니라 붉어진다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도 안 꺼냈는데 얼굴이 먼저 붉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넣는 게 좋을까요? 자, 부끄럼을 탄다라는 자, 얼굴 붉어집니다. 부끄럼을 탄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부끄럼을 탑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해도 얼굴이 먼저 붉어집니다. 라고 완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B, 잘한다, 부끄럼을 탄다, 말도 안 해도 붉어진다 라고 해서 BCA로 완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를 붙인다. 이 순서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타를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문장이 깁니다. 와우, 깁니다. 그렇죠? 뭘 찾아라? 타타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한번 스캔하다 보니까 운이 좀 좋았나요? 자, B번에 타가 보입니다. 자, B번에 타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 식물, 사물을 가리키는 무생물 타네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왜? 동물 이름도 알아야 되고 식물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앞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좀 합쳐졌네요. 아까 쌤 말했었던 중국인이 사랑하는 동물이라든 시옹마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사람 이름 갈 때 가끔씩 같은 글자에 겹친다는 위엔위엔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옹마오 위엔위엔 팬더 이름이 위엔위엔입니다. 왠지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게 나와야 T번, B번에 있는 타를 언급할 수 있으니 이 문장에서 큰 순서는 C가 나와야 B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CB를 번역한 상태에서 자, A의 순서를 찾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시옹마오 위엔위엔 됐죠? 팬더인 위엔위엔은 今天 오늘 看起来 정말 사급에 잘 나온 단어입니다. 보기에 보아하니 보기에 心情不错 心情不错 자, 신칭은 기분입니다. 자, 그리고 不错 자, 이것도 HA 정말 사랑한 단어인데 여러분, 부추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오라고만 인식하셔도 문제 정말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아요. 알겠죠? 자, 오늘 팬더 위엔위에는 오늘 보기에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B번 어렵네요. 난다 설마 뭐뭐란 말인가? 설마라는 말 쓸 텐데요. 설마 그 녀석도 知道 아는 걸까요? 아나 봅니다. 这个 위의 뒤, 자, 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자, 위의 뒤가 뭐냐면 중국에서 월말을 나타내는데요. 자, 중국의 뒤는 바닥을 나타냅니다. 한 달의 바닥 부분에는 월말이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월말이면 就要什么什么了 就要什么什么了라는 것은 임박을 나타내며 이제 곧 뭐뭐 한다는 뜻이죠. 자, 이번 달이면 곧, 이번 달 말이면 곧 회자 집에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하이헌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보시면 하이헌지동.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전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많이 하시지만 하이라는 것은 또
혹은 게다가처럼 번역될 때가 많아요. 자, 게다가 상당히 지동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동이라는 건 여러분 중국에서 뭔 뜻을 쓰 있냐면 지동은 흥분하다라고 쓰일 텐데 단순히 흥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신나한다라는 표현을 지동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표현으로는 뭘 쓸 수 있냐면 저희가 까오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유사한 표현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면 A번을 잘 번역하셔야 돼요. 하이헌 지동하게 되면 게다가 거기다가 기분이 약간 좀 들뜨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팬더에 있던 위엔위에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 녀석도 안 와봐요. 이번 달이면 집에 가는 거. 게다가 거기다가 흥분까지 했어요. 진짜 이상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A번 문장은 C하고 B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다시 한번 번역해볼까요? 熊猫 위엔위에는 今天看起来心情不错. 오늘 보기에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还很激动 거기다가 들뜨기까지 했어요. 좋습니다. 난더 설마 他也知道 걔도 아는 걸까요? 这个月底 이번 달 말이면 就要回家了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이 찰떡같이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타타라는 거 가장 큰 틀을 잡아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단어와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면 우리가 열심히 수업했던 것이 HSK 점수 코인에 해당하는 타타타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사람 이름 타, 식물 이름 타, 그 다음에 동물 이름 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안전하게 HSK 고득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까지 배웠었던 비법 레시피의 첫 번째 순간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조심할 게 뭔지 알죠? 수업 들었다고 바로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한번 복습하시고 이걸로 여러분 쉽게 HSK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법 레시피로 돌아올 거고요. 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